인천 구도심 동구 솔밭길의 헌책방, 은하책방. 윤선자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각에 셔터를 올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철컹 소리가 나자 묵은 책의 냄새가 골목까지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종이가 늙어가는 냄새였고 동시에 누군가의 추억이 쌓여가는 냄새였습니다. 선자는 그 냄새를 사랑했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뻣뻣했습니다. 요즘은 아무래도 나이가 느껴집니다. 70살. 선자는 손을 주머니에 넣고 서가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시집 한두 권, 추리소설 몇 권이 어제와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고객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 들렀다 갔습니다. 차 한 잔 마실 시간을 두고 책 한두 권을 고르다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좋았습니다. 오전 10시 반. 전화가 울렸습니다. 사위 상민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통장 관리가 복잡해졌지요? 오늘 연차라 밀린 정리 제가 해드릴게요. 목소리에는 친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지난 2달간 상민은 몇 번쯤 이 말을 반복했습니다. 누가 달라고 하면 절대 주지 말아라. 전화로 돈을 요구해도 믿지 말아라. 등등. 걱정스러운 목소리와 얼굴로 몇 번이나 당부했지요. 통장, 도장, 인감, 계좌, 정보. 마치 체크리스트처럼. 괜찮아. 아직은 관리할 만하다. 선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명확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다 하시기엔 요즘 이게 너무 복잡해졌어요. 관공서 다니는 일도 제가 같이 도와드릴 텐데요. 미라 말로는 요즘 자꾸 깜빡하신다고. 딸 미라의 이름이 섞여 나왔습니다. 선자는 침묵했습니다. 미라는 요즘 회사 일로 지쳐 있었습니다. 통화 시간도 짧아졌습니다. 내가 어제 어떤 책을 팔았는지 알아? 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어느 출판사 책이 가장 많은지, 단골이 누구인지, 이 모든 게 이 손 안에 있어야 맞는 거야. 상민아, 나는 아직 건강하다. 전화 너머 잠깐의 침묵. 상민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가 하신다면 다행이에요. 그럼 월요일에 인감도장 좀 필요한데. 괜찮으세요? 어디 갈 일이 있어? 네. 보험 관계로. 미리 말씀드렸는데 선자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런 통보가 있었던가요? 통화를 마친 후 선자는 한참을 창문을 통해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맞은편 건물의 벽에는 여름해가 흰 자국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다 되어 선자는 가까운 편의점에 나갔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하려고요. 스스로를 확인하려고요. 아직 내 손 안에 있는가 싶어서. 편의점 ATM은 번잡했습니다. 선자는 카드를 집어넣고 화면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비밀번호 4개의 숫자, 잔액 조회.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5,230만 원. 선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라를 시집 보낼 때 주었던 돈을 고스란히 돌려받았지요. 사위가 기특하게도 어머님이 노후 대비로 통장에 넣어두라고 한 것입니다. 크지 않은 액수지만 40년의 책방 운영이 모인 것이었습니다. 카드를 뽑으려던 순간 종이가 나왔습니다. 영수증이었습니다. 선자는 자동으로 그것을 집어 손에 쥐었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기록을 남기고 싶은 강박이었습니다. 음료 하나를 사 구입하고는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영수증을 뒤집었습니다. 검은 볼펜으로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지금 카드 뽑고 바로 나가세요. 밖에 2명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선자의 숨이 멎었습니다. 계산대 쪽에서 눈이 마주쳤습니다. 알바생 유리였습니다. 20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아이. 평소에 자주 마주쳤던 얼굴입니다. 유리의 눈이 벌어져 있었고 입술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공포가 얼굴에 묻어났습니다. 그것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선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자동문 밖을 봤습니다. 검은 모자를 쓴 남자 둘. 그들은 담배를 피우며 건너편 건물을 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가끔씩 편의점 쪽을 훑어갔습니다. 하나는 운동복을 입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어두운 색 바람막이를 걸쳤습니다. 둘 다 체격이 크고 각진 얼굴이었습니다. 선자의 심장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본능은 명확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 지금 나가면 안 된다. 하지만 영수증의 글씨도 명확했습니다. 지금 카드 뽑고 바로 나가세요. 선자는 카드를 삐금 밀어냈습니다. 기계 속에서 카드가 나왔습니다. 하나의 평범한 신용카드. 선자는 그것을 주머니에 빠르게 집어넣었습니다. 그러고 자동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가슴은 떨렸지만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그것은 40년의 책방 주인으로서 얻은 능력이었습니다. 손님 앞에서 웃음을 짓고 속으로는 장부를 정산하는 법.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골목이 보였습니다. 햇살이 포장도로를 벗겨내고 있었습니다. 선자는 그쪽으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한 발, 두 발, 할머니,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유리였습니다. 선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리는 어깨가 웅크러들어 있었고 눈은 젖어 있었습니다. 선자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일그러진 미소가 아니라 정말로 괜찮다는 미소였습니다. 그것은 거짓이었지만 선자가 습관적으로 취할 수 있는 거짓이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가는 순간 발걸음이 가까워졌습니다. 뒤에서 누군가를 따라가는 소리. 선자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더 위험할 것 같았습니다. 심장의 박동이 귀에까지 울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동네를 걸어왔지만 오늘따라 좁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골목이 꺾였습니다. 선자는 그곳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다시 꺾였습니다. 또 다시. 발걸음은 여전히 뒤를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70살의 노파도 겁이 나면 빠를 수 있었습니다. 본능이 온몸을 움직였습니다. 헌책방이 보였습니다. 은하책방의 갈색 간판. 선자는 키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열쇠가 자물쇠에 들어갔습니다. 돌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서고 즉시 문을 닫았습니다. 셔터까지 내렸습니다. 캥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필요했는지 몰랐습니다. 선자는 등을 벽에 대고 내려앉았습니다. 서가들이 양쪽으로 선을 그어가며 뻗어 있었습니다. 책등들이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안전했습니다. 여기는 집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가라앉았습니다.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제야 생각이 돌아왔습니다. 왜 나였을까? 영수증 뒤에 글씨, 검은 모자 남자 둘, 유리의 공포에 찬 눈빛. 선자는 손 위에 영수증을 펼쳤습니다. 볼펜 글씨는 여전히 명확했습니다. 지금 카드 뽑고 바로 나가세요. 밖에 2명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고였습니다. 왜? 선자는 영수증을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마치 그것이 증거인 양, 혹은 그것이 생명줄인 양. 먼지 냄새 속에서 심장이 천천히 진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짙어졌습니다. 이것은 시작이었습니다. 선자는 아직 몰랐지만 이 영수증 한 장이 그녀의 삶을 뒤흔들 것이었습니다. 헌책방의 불이 꺼졌습니다. 셔터 사이로 슬픈 햇살만 스며들었습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셔터를 올리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밤을 꼬박 지새웠습니다. 영수증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글씨가 흐려질 정도로. 책방 문을 닫은 적은 드물었습니다. 평소 같은 날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사위 상민이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좋은 시간 되세요? 상민은 항상 마주칠 때마다 인사를 꼼꼼하게 했습니다. 목소리는 따뜻했고 눈웃음을 쳤습니다. 서툰 사람이 배운 친절 같았습니다. 완벽하려다 어색한 연기 같은 것. 오늘 날씨도 좋으니까 이거 한잔 하세요. 상민이 종이컵을 내밀었습니다. 유자차였습니다.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직접 사가지고 왔어요. 선자는 받았습니다.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컵 주변을 양손으로 감싸들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보험이랑 혹시 모르니까 병원 검진도 함께 보시죠. 제가 시간을 맞춰 드릴게요. 상민이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이완된 자세. 하지만 눈빛은 서둘렀습니다. 마치 바늘 끝처럼 예리했습니다. 최근에 어르신 대상 금융사기가 늘었잖아요. 미라도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챙겨야겠다 싶었어요. 한 문장이 합리적이었습니다. 걱정하는 말이 낱낱이 옳았습니다. 그런데 문장을 모아보면 뭔가 다르게 들렸습니다. 마치 틀을 짜는 소리처럼. 도장은요, 제가 챙길게요. 따로 계산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내 도장이니까 내가 챙기겠어. 선자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어머니가 하신다면야 알겠지만 나중에 모르고 어디 잘못 갔다든가 하면 안 되니까. 그럴 일은 없을 거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민의 미소가 굳어졌다가 다시 부드러워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월요일에 뵐게요. 상민이 일어섰습니다. 나가면서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유자차 드세요. 따뜻하고 좋아요. 문이 닫혔습니다. 선자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따뜻한 컵. 유자차에서 나는 냄새는 상큼했습니다. 하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쯤 전화를 했습니다. 딸 미라였습니다. 엄마, 잠깐만. 회의 끝나고 전화할게. 지금 진짜 바빠. 딸, 잠깐만.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상민이가 뭐라고 말했어? 뭐라고요? 그냥 엄마 건강 관리하고 통장 정리해드리겠다고 한 것 같은데, 왜? 선자는 미라의 목소리 톤을 감지했습니다. 모르는 톤, 혹은 상민이의 말을 믿고 있는 톤. 미라, 혹시 내가 요즘, 엄마, 진짜 지금 회의 중이야. 나중에 말해. 상민이가 말한 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연결음이 끝났습니다. 선자는 한참을 수화기를 들고만 있었습니다. 저녁 5시 40분쯤 편의점 알바생 유리가 책방 뒤편 골목에서 선자를 붙들었습니다. 어르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계속 돌아봤습니다. 이건 좀 말하기 어려운데 제 오빠가 경찰에 있거든요. 뭔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물어봤어요. 유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며칠 전에 그 남자들이 편의점에 들어왔어요. 보험대부 조직이래요. 명도 컨설턴트라고 자칭하면서 고령자, 재산이나 부동산을 파악하는 집단이래요. 이상한 건 유리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제 앞에서 성년후견, 제사님, 그런 서류를 꺼내더니 어르신 이름을 확인했어요. 어르신이 메모되어 있었어요. 선자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유리는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공포가 묻어났습니다. 내가 건넨 쪽지 때문에 점장이 일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빠 말로는 이건 사기단이라고 했어요. 혹은 보험 사기일 수도 있다고. 선자는 유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디찼습니다. 고마워. 너는 잘한 거다. 집에만 가시면 낯선 음료라든가 약 절대 드시지 마세요. 특히 누군가 권해주는 거. 알겠죠? 그 정도면 충분해. 유리가 가면서도 계속 뒤를 봤습니다. 이 골목도 더 이상 안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자는 책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책방 선반 한 모서리에 놓아둔 비타민병. 약 한 달 전 상민이 사다 주던 날. 선자가 건강해야지라고 중얼거렸을 때 일이었습니다. 상민은 한두 병을 더 사다 놨었고 선자는 가끔 한두 개씩 먹었습니다. 이제 그 병을 들었습니다. 라벨을 살펴봤습니다. 제약사 이름이 낯설었습니다. 봉인 스티커는 한 군데가 뜯어져 있었습니다. 처음 눈에 띄지 않는 작은 구멍. 하지만
지금은 명확했습니다. 선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책장에 선자가 즐겨 읽는 추리소설들이 서 있었습니다. 아가사 크리스티, 동승연, 여러 작가의 이야기들. 거기 나오는 독극물은 항상 무색무취였습니다. 냄새로, 맛으로 알 수 없도록. 선자는 그 병을 휴지에 싸서 책상 아래 상자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증거인지,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몰랐지만 남겨둬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상민이 사다 주던 유자차를 들었습니다. 아직도 따뜻했습니다. 책방에 불을 껐습니다. 셔터까지 내렸습니다. 올린 지 불과 몇 시간 만이었습니다. 이날 밤도 선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밤과는 달랐습니다. 어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제는 명확했습니다. 뭔가 벌어지고 있다. 내 주변에서, 내 가족 안에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창밖으로 밤거리가 보였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한 동네.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선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희미한 창빛이 그어가는 선. 그 선 위에서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누구를 믿을 것인가? 뭘 해야 할 것인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결정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시간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무엇인지, 상민이가 누구인지, 그리고 딸이 정말로 자신의 편인지 천천히 조심스럽게 알아가야 했습니다. 지금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누군가는 당신을 지키고 있다고 말해주는 한 줄의 글씨를 이제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유리의 경고도, 영수증의 글씨도, 이 모든 게 하나의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신호를 받은 선자는 비록 70살이었지만 누군가 자신을 사냥하려 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아침, 선자는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누군가를 불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진짜 자신의 편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 확인 과정 자체가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확인하지 않으면 더 위험했습니다. 선자는 긴 침묵 끝에 전화번호 하나를 눌렀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제 알 것 같다. 이튿날 오전, 유리가 한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남자는 30 중후반으로 보였습니다. 얼굴은 무뚝뚝했고 인사를 할 때도 고개를 크게 숙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렇게 생기는 것일까요? 아니면 지쳐서 이렇게 생기는 것일까요? 금융범죄 수사대 도진 형사입니다. 유리가 제보해줘서 왔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선자는 도진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물을 따라 건넸습니다. 도진은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책방을 둘러봤습니다. 천천히, 마치 사건 현장을 살피듯이. 사건이 맞습니다. 도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근 6개월 사이에 같은 수법으로 신고 들어온 게 22건입니다. 피해액은 총 3억 5천만 원. 모두 고령자였습니다. 독거 또는 자녀와 불화가 있었던 분들. 도진이 폴더를 열었습니다.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여러 명의 얼굴. 모두 할머니였습니다. 70대부터 80대까지. 명도 컨설턴트라는 명칭으로 활동하는 조직입니다. 주로 대부업체 출신들이 신설회사를 만들어 성년후견과 재산위임을 패키지로 판매합니다. 가족 갈등을 증폭시키고 친족 누군가를 외부 협력자로 삼아요. 쉽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와 단절되고 싶어 합니다. 선택할 여지를 주지 않죠. 도진이 한 장의 서류를 펼쳤습니다. 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서류였습니다. 어떤 할머니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쓰라린 글씨. 한번 후견인이 정해지면 노인의 모든 금융거래는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보험료, 신탁, 위임장까지. 이 조직은 몇 달 안에 계좌를 비웁니다. 선자는 그 서류들을 보며 손가락을 꼼꼼히 만졌습니다. 마치 책을 넘기듯이.
어르신은 운이 좋으셨습니다. 아이가 당신을 지켜줬어요. 도진이 유리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증거가 필요합니다. 상민 씨가 명도 컨설턴트임을 입증하고 조직과의 연결고리를 찾아야 합니다. 도진이 가방에서 작은 물건들을 꺼냈습니다. 이건 초소형 카메라입니다. 책방 시계 하나, 스탠드에 하나, 계산대 아래에 하나, 3개의 카메라, 손톱만 했습니다. 이건 녹음기 기능이 있는 계산대 벨입니다. 상민 씨가 올 때 이걸 누르세요. 서류에 사인할 때 특히. 도진이 선자를 바라봤습니다. 위험해질 것 같으면 이 말을 하세요. 먼지 냄새가 진하네. 바로 들어갈 겁니다. 당신이. 밖에서 맞은편 세탁소입니다. 계속 모니터링 할게요. 유리가 자신의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작은 화면에 책방 내부가 떠 있었습니다. 제가 봐 두겠습니다. 선자는 이 2 사람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공포가 조금 거두어졌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책방 안에 밖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준비 되셨어요? 도진이 물었습니다. 선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2시경. 선자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민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상민아, 시간 되니? 네. 뵈러 가려고 했던 중이에요. 그럼. 도장 꺼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선자의 목소리는 힘이 빠진 듯 낮췄습니다. 의도적으로. 책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계산대, 벨이 장착되었고 카메라들이 설치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감시, 보이지 않는 보호. 선자는 앉았습니다. 책장을 바라봤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해온 책들. 책등 위로 햇살이 흘렀습니다. 30분 후 상민이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상민의 미소는 어제보다 넓었습니다. 서둔 느낌이 더 진했습니다. 다리도 괜찮으세요? 요즘 고혈압 약은 잘 챙기세요? 그럼. 선자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인감도장 꺼냈다. 선자가 손에 들고 있던 인감도장을 내밀었습니다. 빨간색 플라스틱 도장. 40년을 함께한 것. 상민이 받아들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촉감을 확인하듯 만졌습니다. 좋습니다. 어머니, 이제 서류에 한 번만 인을 찍어주세요. 별거 아니에요. 상민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러 장. 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재산이임장, 신탁계약서, 법적 용어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거는 어머니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에요. 혹시 모르니까. 어떤 의미지? 저 같은 사람이 도움을 드린다는 뜻이에요. 상민이 펜을 건넸습니다. 선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도인을 눌렀습니다. 계산대, 벨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상민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인을 찍어주세요. 인감도장을 손에 들었습니다. 도문 위로. 순간. 선자는 자신의 손에서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40년의 역사를 누르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눌렀습니다. 빨간 글씨가 서류 위에 찍혔습니다. 좋습니다. 상민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노골적인 미소는.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서류를 걷어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마치 보물 취급하듯이. 이제 제가 책임질게요. 어머니는 편히 휴식만 취하세요. 상민이 일어섰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은행 업무랑 보험 관계로. 상민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선자는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진이 들어섰습니다. 빠르게. 유리는 이미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보며 다 받았습니다. 도진이 말했습니다. 이제 조직 내부자를 찾아야 합니다. 상민 씨만으로는 조직을 추적할 수 없어요. 선자는 의자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인감도장이 계산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나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공범이에요. 미라 씨도. 도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은 미라 씨는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들을 믿을 수 없죠. 선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유리가 옆에 섰습니다. 저도 있고 오빠도 있고. 책장이 햇살 속에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책등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수십 권의 책, 수십 개의 이야기, 누군가의 감정과 생각이 묻어 있는 이야기들. 선자는 책을 한 권 집어 들었습니다. 낡은 표지, 누군가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은 제가 개점할 때 받은 선물이에요. 친구가 줬어요. 이제는 없는 친구가. 손이 떨렸습니다. 그 친구는 제게 말했어요. 책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고. 도진이 바라봤습니다. 선자가 도진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뭘 해야 하나요? 조용히 지내세요. 평소처럼. 상민 씨가 올 때마다 기록할 겁니다. 조직의 구조를 파악하려고요. 이사장이 누구인지, 어디서 지시를 내리는지. 도진이 선자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당신은 미끼가 아닙니다. 당신은 증인입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책방의 문이 닫혔습니다. 셔터는 올라가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내린 셔터. 더 이상 내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선자는 계산대, 배를 만졌습니다. 손가락이 살짝 눌렀습니다.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인감 도장은 여전히 자리에 있었습니다. 40년의 흔적.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무언가를 증명하는 대상이 된 것. 다음 날, 미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어때? 상민이가 어머니, 보험 처리했대. 잘했어?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전혀 의심스럽지 않은 목소리. 선자는 침묵했습니다. 혹은 그 목소리가 거짓인지, 이라 자신이 모르는 입에서 나온 말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그래. 다 됐어. 선자는 답했습니다. 이제 그 아래 심연이 보였습니다.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없는. 하지만 누군가는 이미 내려가 있었습니다. 밧줄을 들고, 손전등을 들고, 선자는 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낡은 책, 친구가 준 책. 그 책의 마지막 장에는 손글씨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혼자인 사람은 없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흘 동안 상민은 매일 왔습니다. 서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은행 통장 사본, 부동산 등기부, 보험 계약서. 마치 큰 거미줄을 손가락으로 하나씩 꿰뚫는 작업이었습니다. 도지는 계속 맞은편 세탁소에 있었습니다. 유리는 휴대폰을 놓지 않았습니다. 선자는 평소처럼 책을 정리했습니다. 손님들에게 책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움직임이 기록되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상민이 양복 차림으로 들어섰습니다. 조끼까지 입고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마치 어떤 자리를 앞두고 있는 듯. 뒤에는 중년의 남자가 따라왔습니다. 검은 명품 가방을 든. 얼굴은 살이 진했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이분이 신은재단의 사무장입니다. 이분이 도와주실 분이에요. 상민이 소개했습니다. 사무장은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마치 배우처럼 정확한 각도로.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는 재산을 지켜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전문적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수백 번은 했을 것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위임장일 뿐입니다. 편하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법적 구속력은 거의 없고요.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무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여러 장. 글씨가 촘촘했습니다. 법적 용어들이 삐죽거렸습니다. 문단 중간중간에는 굵은 글씨로 된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포괄위임, 재산, 처분동의, 금융거래 권한위임. 선자는 읽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장은 의도적으로 복잡했습니다. 마치
미로처럼. 어머니, 여기 한 번만 서명하시고 인을 찍으면 됩니다. 그 다음엔 편히 휴식만 취하세요. 상민이 펜을 내밀었습니다. 아, 차 한잔 하실래요? 상민이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선자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물을 데우고 유자차를 풀었습니다. 선자는 움직임을 따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상민이 컵에 유자차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모습. 그런데 순간 그의 손이 주머니로 가서 뭔가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얀 가루처럼 보이는 것. 손등에 톡톡 튀겼습니다. 컵으로. 선자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스탠드 위의 카메라가 그 장면을 모두 담았습니다. 미세한 움직임까지. 하얀 입자가 유자차 속으로. 상민이 돌아왔습니다. 웃음을 띠고, 자, 어머니, 따뜻하게 드세요. 선자가 컵을 받았습니다. 손가락이 물컵을 감싸들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사무장이 다시 서류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상민이 선자를 바라봤습니다. 기다리는 표정. 선자는 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이 왔습니다. 먼지 냄새가 진하네. 선자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마치 중얼거리는 듯이. 계산대 벨이 울렸습니다. 작지만 명확한 소리. 상민과 사무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도진이 3명의 경찰을 데리고 들어섰습니다. 바깥의 햇살이 책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경찰입니다. 손 떼고 뒤로. 도진의 목소리는 높았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목소리. 상민은 허둥대며 서류를 구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낚아채 갔습니다. 법적 증거. 검은 글씨와 손가락 자국들. 사무장은 더 빨랐습니다.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삼키려는 시도였습니다. 안 돼. 경찰관이 사무장의 턱을 잡았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USB가 떨어져 나왔습니다. 약물 혼합 장면, 위임 문구 촬영, 위협 녹음, 전부 확보됐습니다. 도진이 선자를 바라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상민과 사무장은 수갑을 찼습니다. 손목이 뒤로 묶였습니다. 조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책방의 창문은 한 줄 한 줄 햇살로 가득 찼습니다. 책장들이 햇빛 속에서 떨렸습니다. 오래된 종이들, 수십 년의 이야기들이 사정없이 진실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상민이 나갈 때 한 번 뒤를 봤습니다. 선자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후회인지 분노인지. 도진은 나가며 선자에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조사받으실 거니까 준비하세요. 그리고 미라 씨와 상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유리만 남았습니다. 유리는 선자에게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 계속 불안했어요. 선자는 유리의 등을 토닥거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가 있었습니다. 선자는 조용히 진술했습니다. 날짜, 시간, 장면 모두 분명했습니다. 카메라가 모두 담아뒀으니까요. 조사가 끝났을 때 담당 형사가 선자를 바라봤습니다. 미라 씨와 연락이 되세요? 선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사가 미라에게 전화했습니다. 30분 후 이라가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은 부어 있었습니다. 기척도 없이 우는 사람의 눈처럼. 엄마. 미라가 선자를 보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경찰서 바닥에서. 제가 몰랐어요. 상민이가 그런 짓을 할 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한테 미안해요. 제가 너무 바빴어요. 엄마, 말을 안 들었어요. 선자는 미라를 일으켰습니다. 내가 죽을 일이 아니었잖아.
하지만 엄마, 그리고 넌 몰랐어. 넌 미안해할 일이 아니야. 미라는 어머니의 가슴에 안겼습니다. 그곳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책방 냄새가 나는 옷, 오래된 종이의 냄새. 선자는 딸의 등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마치 책장을 정리하듯이. 미라가 아침 일찍 책방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같이 있어도 돼? 미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함께하자. 미라는 계산대에 섰습니다. 서툰 손으로 책을 정리했습니다. 엄마가 보여주는 대로. 엄마, 미안해. 이제 다 끝났어. 앞만 봐. 미라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선자는 미라의 옆에 서서 함께 책을 정렬했습니다. 오늘따라 햇살이 책장을 더 길게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선자와 미라의 어깨에 모두 닿았습니다. 사건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더 큰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은재단의 이사장 강태준. 그는 여전히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수사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도진이 남긴 말이 있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선자는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괜찮았습니다. 딸이 옆에 있었습니다. 도진과 유리도 있었습니다. 책들도 있었습니다. 밤이 될 때쯤 선자와 미라는 함께 책방에 불을 껐습니다. 셔터를 올렸던 아침부터 이 셔터를 내릴 저녁까지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엄마, 내일도 와도 돼? 미라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집인데. 선자는 미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먼지 냄새가 골목까지 흘러나갔습니다. 평소처럼.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들렸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회복의 냄새였습니다. 사흘이 더 지났습니다.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고령층, 재산 사기 조직 대대적 적발, 신은재단 이사장 강태준 구속 같은 제목들. 상민은 구속되었습니다. 보험 사기 공모, 약물 투여 미수 혐의로. 검사는 조직적이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미라는 울며 책방에 찾아왔습니다. 얼굴은 부어 있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몰랐어. 진짜 몰랐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민이가 이럴 줄,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을 줄. 미라가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선자가 팔을 잡았습니다. 일어나. 선자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넌 몰랐어. 그걸로 충분해. 그런데 엄마는 혼자 다 견뎌야 했고, 이제 아는 걸로 됐다. 지나간 건 지나간 거야. 선자가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이. 하지만 미라는 이미 충분히 자라 있었습니다. 단지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할 시간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앞만 봐. 우린 아직 갈 길이 많아. 며칠 후 유리가 책방을 들었습니다. 다른 옷차림이었습니다. 어르신, 저 편의점을 그만뒀어요. 유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구청 어르신 상담사 보조로 일하기로 했어요. 금융사기 예방 사업이래요. 선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잘했어. 그게 너한테 맞는 일이다. 유리는 주말마다 책방에 들러 금융사기 예방법. 계약 전에 꼭 확인하세요. 도장은 신중하게 같은 전단을 책장 곳곳에 꽂아두었습니다. 종이는 낡았지만 글씨는 명확했습니다. 한 달 후 도진이 책방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정장이 아니었습니다. 평상복이었습니다. 마치 손님처럼. 어르신, 요즘 좀 어떠세요? 도진이 물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선자가 대답했습니다. 도진은 책장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마치 사건 현장을 살피듯이. 하지만 이번엔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보고 있었습니다. 은하책방은 동네에 등대네요. 도진이 책 한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낡은 추리소설. 이걸로 주세요. 계산대에서 책값을 냈습니다. 기계음이 났습니다. 선자가 포장지로 책을 싸며 말했습니다. 형사님 덕분이에요. 저는 그냥 어머님이 견뎌내셨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도진이 가며 돌아봤습니다. 조직 수사는 계속됩니다. 소식 드리겠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도진의 뒷모습은 골목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초겨울이 되었습니다. 하얀 서리가 골목에 내렸습니다. 아침마다 선자는 책방 앞을 빗자루 쓸었습니다. 서리와 낙엽, 계절이 흘렀습니다. 선자는 작은 북토크를 열기로 했습니다. 책방 한쪽에 의자 5개를 배치했습니다. 손님들을 위해. 하지만 손님이 많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그런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표지를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얀 종이에 검은 펜으로. 나이 들어도 계약은 천천히, 도장은 나중에, 밑에는 작은 글씨로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방어법. 초대장을 만들어 유리에게 주었습니다. 유리는 주변 어르신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일부러 많이 아닌 적당히. 행사날 책방에 모인 것은 동네 어르신들이었습니다. 8분. 그 중 반은 선자를 알고 있던 분들이었습니다. 선자가 또 뭘 준비했대? 누군가가 웃었습니다. 그냥 옛날 이야기 좀 하려고 해요. 선자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영수증의 글씨, 편의점 앞 남자들, 상민의 방문, 도장, 계약서, 모든 것을. 어르신들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선자가 덧붙였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생각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계약서는 급할 게 아니고 도장도 나중에 찍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그건 진짜 이상한 거예요. 한 어르신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자, 그때 얼마나 무서웠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서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앉아있고 딸도 이제 내 곁에 있어요. 선자가 미라를 바라봤습니다. 미라는 책방 뒤에서 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운 것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바로 함께 한다는 것, 혼자가 아니라는 것.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혼자라는 것의 무서움. 하지만 누군가 곁에 있을 때의 안식감. 밤이 깊어갔습니다. 책방에는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감사 인사를 남기며 선자와 미라만 남았습니다. 엄마, 오늘 행사 좋았어. 진짜 의미 있었어. 미라가 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랬으면 좋겠어. 선자가 책방에 불을 껐습니다. 셔터를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간판이 불을 밝혔습니다. 은하 책방. 검은 글씨, 나무 간판. 수십 년을 같은 자리에서 밝혀온 불. 엄마, 내일도 와도 돼? 계속? 미라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이제 이게 우리 일이야. 우리 가족 일이야. 선자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골목을 걸어갔습니다. 함께. 초겨울 밤거리는 조용했습니다. 한 집, 두 집 불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밥을 하고, 누군가는 책을 읽고, 누군가는 대화하고 있을 것입니다. 평범한 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선자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미라가 물었습니다. 엄마, 그 자식은? 법원이 정할 거야. 우리가 할 일은 아니야. 그래도 마음이 복잡하네. 예전엔 한 식구였는데. 선자는 말없이 딸의 등을 토닥거렸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 어떤 사람이 나쁜 선택을 하면 그 대가가 따라오지. 그건 그 사람의 일이야. 그렇긴 한데, 그리고 너는 충분히 힘들었어. 미안해했고, 함께 서 있잖아. 미라는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라의 결혼은 소송을 해 무효로 돌아가고,
다니던 회사는 그만두고 저와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책방의 한 켠을 정리하고 카페를 열기로 했지요. 종종 노인들을 모아 유리와 미라가 교육을 하기도 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다음 아침, 선자는 책방의 셔터를 올렸습니다. 평소처럼.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햇살이 책장을 비춰주었습니다. 낡은 책등들, 다양한 이야기들, 누군가의 추억들, 그리고 지금 이 시각에도 또 다른 누군가가 책 한 권을 들고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책방이 단순한 상점이 아니라는 것을. 이곳은 누군가의 이야기가 보존되는 곳, 누군가의 두려움이 위로받는 곳, 그리고 누군가가 다시 일어나는 곳이라는 것. 선자는 책을 정리했습니다. 어제처럼, 내일처럼, 그리고 내년도 이렇게. 책장 위에는 유리가 꽂아준 전단이 있었습니다. 계약은 천천히, 도장은 신중하게. 혼자가 아닙니다. 도움을 청하세요. 책은 제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선자도 그랬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책의 한 장을 넘기고 또 다른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불이 들어온 은하책방, 골목의 불빛,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들이 모여 만든 불빛. 그 불빛은 앞으로도 계속 밝혀질 것입니다. 책장 사이에서 혼자가 아닌 누군가의 손에 의해